천연 파이토케미컬 보충제를 기반으로 해서 생과일과 야채를 약간씩 섭취하는 것은 좋은 치료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병원 치료와 파이토케미컬들을 병용 투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컬들은 항암제의 효과를 증폭시켜주고 항암제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감소시켜줍니다. 저도 이렇게 간에다가 이렇게 맞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씹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산다 그러니까 열심히 먹기는 먹었지만 그게 3일 동안 아무것도 입에 못 대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토케미컬들을 한 10종류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10종류 섭취하는 것은 그렇게 좀 어렵더라도 하여간 5종류 이상을 섭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희 회사 제품만으로도 6종류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섭취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저런 것들을 섭취를 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암 줄기세포들을 표적으로 하고 파괴하는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이타민 D3예요. 바이타민 D3는 DKK1을 활성화시켜요. DKK는 디코프릴레이티드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의 한 종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윈트 시그널링을 억제시켜요. 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아예 억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D는 여기 바이타민 D 리셉터에서 이게 베타카데닌이 만들어지는 것을 눌러버려요. 이게 베타카데닌이라는 것이 암 줄기세포를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것이 암 줄기세포를 억제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고, 비타민 D 투여 방법은 암 치료의 기본적인 요법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윈터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억제시키는 게 DKK이고, DKK를 활성화시키는 게 비타민 D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효과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이 꼭 저녁에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아침에 복용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식사를 했을 때,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비타민 D를 투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 비타민 D 5,000IU짜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녁을 먹고 나면은 비타민 D 5,000IU를 투여한 게 아니라 10,000IU, 2알씩을 이렇게 복용을 했어요. 왜냐? 윈터 시그널링을 억제시켜야 되니까, DKK를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저녁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이 맥스D라고 나와져 있는 게 있어요. 5,000IU. 이게 가격도 저렴해요. 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2알씩 먹어봐야 이게 100알인데 2알씩 먹어봐야 50알 먹어요. 50알 먹는데 4만 원이면 돈도 아니죠. 뭐 한 달 반을 먹는데 소비자 가격으로 먹어도 되는데 저는 제가 만드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여기 mTOR라는 것을 억제시켜서, 이게 DHA죠. DHA가 P53도 억제를 하지만 그 다음에 mTOR도 억제를 해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에 의해서 P53을 가진 암세포 그거를 신호경로 mTOR에서 신호경로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됐고, 이걸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온코젠, 그러니까 암이 발현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오메가3 항암 기전으로 다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메가3를 지금 오메가3가 주로 어디 있어요? 생선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선에 있는 거는 먹기가 용량을 내가 먹은 만큼의 용량을 먹기가 역겨워요. 왜냐하면 보통 막 일반적으로 생선 기름으로다 들어가 있는 게 1000ml짜리라고 그러면은 300ml 뿐이 안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그 용량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보통 g수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1 내지 2g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선 기름으로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6알 이상, 1g짜리 6알 이상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먹어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뭐라 그러나 그 꽁치나 고등어나 뭐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트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비린내가 생선 비린내가 몸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용하기는 힘들고 결국은 오메가3 가장 좋은 공급원이라고 하고 있는 아마시유에서 나오는 것을 식물에서 나오는 공급원을 쓸 수뿐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DHA, EPA가 AMPK를 활성화시켜서 mTOR1을 억제시키는 것이 오메가3를 먹었을 때 기존으로다가 AMPK를 활성화시켜주는 AMPK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모든 파이토케미칼들이 AMPK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AMPK가 활성화되면 mTOR1이 억제가 되고 노화 촉진이나 바람 촉진을 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막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에서 오메가3는 이쪽으로 가는데 오메가6는 오히려 이게 또 염증이나 유발시키고 암을 이렇게 증강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이거 오메가3를 오메가6를 먹는 게 아니라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식물의 이꽃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달맞이꽃 종자의 이런 것들은 오메가6가 주종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시유에 있는 거는 오메가3가 주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염증 억제 기전이 나와져 있는 게 백혈구에서 리졸빈 D2라는 물질로 변화가 돼요. 여기 DHA가 리졸빈 D2라는 물질로 변화가 되면서 리졸빈 D2는 그 백혈구와 혈변 내벽에 붙여가는 것과 같이 그 70%를 감소시켜서 유주를 70% 이상을 감소시켜서 염증이 유발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는 인플라메이션을 억제시키는데 그 엔세이드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기전 때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라놀이라는 이제 아마시유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먹게 되면은 생선기름 냄새도 없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복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복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다 그러면은요, 저희 그 오메가3는 이게 씹어 먹어도 돼요. 잣 같아, 잣기름 같은 맛이 나. 그러니까 그 맥주 드시면서 맥주 안주로 씹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은 동양 미세 환경, TM이라고 그러죠. 투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미세 환경에서 NK 세포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을 메칠 셀레노시스테인하고 소듐 셀레나이트 이 두 가지 종류,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종류가 NK 세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TMA 내에서 저산소 환경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 산화염 표명을 이동시킬 수 있고, 그것이 종양의 세포막과 피부리너 간의 이양화 결합 형성을 통한 이게 상호작용이 혈장 단백질 사이 상호작용이 증가가 돼서 암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셀레늄이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시키고 NF-카파비를 억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NF-kap합이 억제하면서 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환경에서 이렇게 그 암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증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 메칠셀레노시스테인하고 소디움 셀레나이트가 역할을 하는 것들 이렇게 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요게 요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암 줄기세포 대사에서 셀레늄의 중요성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셀레늄을 이게 왜 어디야 이렇게 병원마다 암 전문 병원마다 셀레늄 주사도 놓고 셀레늄을 많이 복용을 시키고 이러는 것들이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케미칼 중에 우솔릭 애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이제 사과 껍질에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사과를 이제 깎지 않고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과일이나 야채에 있는 것을 복용하는 것은 그 많은 양을 복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출해낸 그 제품을 먹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솔릭 애시드는 사과에 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과에 있는데 우솔릭 애시드의 효과에서 피부암, 대장암, 유방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췌장암, 난소암, 간암, 암이라는 암에 대해서는 다 임상자료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솔릭 애시드가 주로 어디에 작용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파란 거는 이제 증진시켜 주는 거예요. 빨간 거는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노란 거는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PAR 여기 이제 조절해 주는 게 인플라메이션도 조절해 주고, 여기에 이제 여기 그 암을 이제 그 만들 세포 내에서 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역할이 확실하게 이제 암세포의 각각의 역할을, 줄기세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 조절을 해놓은 그 자료들이죠. 그 다음에 MCT 오일, 그 중세지방 케톤 식이요법이라고 하고 있죠. 요즘 병원마다 케톤 식이요법을 하고, 이렇게 비만에도 케톤 식이요법을 하고 있고, 만성대사성 질환에도 케톤 식이요법을 하고 있고,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케톤 식이요법을 하면 지방이 연소되면서 케톤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지방산이 들어가서 베타 에시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케톤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케톤체가 케톤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세포막에서 프로톤 이온이 나오는 것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암 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줘서 암세포의 그 전이 촉진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케톤 식이요법이나 EDG 해가지고 이 디옥시 디글루코스라는 약물을 쓰거나, 그 다음에 디클로로아세탄 나트륨을 쓰는 거나, 이것도 항암제의 일종이죠. 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케톤 식이요법이나. 근데 케톤 식이요법을 할 때 쓰는 것들이 지방산이 짧은 거, 단세지방산 내지는 중세지방산, MCT 오일이라고 쓰는 것들을 쓰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큐민 있어요. 커큐민은 20년 전에도 위암 환자에 있어서 5FU 투여를 할 때 커큐민과 동시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5FU의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것들이 임상 논문으로 나와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고신의료원 암센터에서 20년 전에도 그것을 했었어요. 근데 봤더니
커큐민은 암 줄기세포들의 커큐민 억제 효과에 대한 분자 기전들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커큐민이 캔서 스템셀에 CSC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큐민하고 테라하이드로 커큐민하고의 이제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라는 것들도 이제 증빙을 해놓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큐민이 이 암세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문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더 어떻게 이 커큐민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설프라펜, 항암과 심혈관 보호 기능이 뛰어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설프라펜 성분이 치매 유발 물질 제거 효과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암하고 치매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논문에 나와져 있어요. 암이 걸린 사람은 치매는 안 걸린다라고 확신을 가져도 돼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라고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논문이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중복되는 환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나는 치매는 절대 안 걸리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마린이 밀크 C3라고 하죠. 이거는 실리마린은 간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져 있죠. 실리빈과 실리빈 큰 엉겅퀴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제 실리마린이 히프1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다가 밝혀져 있는 것들이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실리빈이죠. 실리빈이 EGF를 억제시키고 그로스 팩터도 억제시키고 여기 저거 하는 것도 억제시키고 하는 것들로다가 암줄기세포를 억제시키는 시그널링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도 이미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이 이제 뭐 스킨 캔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렁 캔서, 뭐 블라드 캔서, 브레스트 캔서, 뭐 모든 캔서에 실리마린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EGCG, 녹차에 있는 것들이죠. EGCG도 암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 다 증명되어 있는 거고, EGCG가 AMPK에 작용을 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폭스2, P21, M2로 암을 억제시킬 수 있는 M2로 이런데 다 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GCG에서 그 용량으로다가 이렇게 그 흡수했을 때 어디가 흡수가 잘 되는 거냐 하는 것들도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